전망이 리즈 게이름이야. 3만 원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필요해라고 하면은 지금 수치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3만 원을 더 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단가가 뭐 만 원당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왜 울먹여 근데? 주세요. 아르 다음 짠! 저희가 1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2편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말 습관을 알아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을 써야 내가 진짜 인정받는 말을 스피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회사에만 가면 말 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도대체 회사에만 가면 말하기가 어려워지느냐? 우리가 회사의 말이라는 건 사실 친구들이랑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랑 시시콜콜한 잡담이라든지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고민 상담 그런 건데, 회사에서는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나의 논리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 깊이가 더 깊은 것 같아요. 해야 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실수하게 되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되게 핵심만 설득력 있게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가 내 의도에 맞게 행동하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조직 언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짜고짜 이야기를 해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레디오 부부 레디오 사실 회사의 말은 설득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성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득력이 좋아도 바쁜 상사를 앉혀놓고 제가 막 1시간씩 얘기할 순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개의 공식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대표적인 공식을 제가 소개를 드려보면 프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프랩? 네, P-R-E-P. P 같은 경우는 포인트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포인트 핵심.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reason, 이유. 네,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example, 그것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evidence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거를 데이터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마지막 P는 다시 한번 주장을 반복한다의 P예요. 그래서 포인트인데 저는 이것도 그냥 포인트면 의미가 없고요. 내 관점을 담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재가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P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REP, 프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상사의 질문 4종 세트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상사가 딱 말하러 가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죠? 뭐 할 와, 건데? 이야기를 해요. 와, 타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상사가 뭐라고 하죠? 왜 하는데? 그렇죠. 와, 정확합니다. 와, 이래 얘기해요. 이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하면 잘 되는 거 확실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에비던스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에비던스를 막 됐어요. 그럼 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때 진짜 임팩트 있게 방점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관점을 담아서 시사점이라든지 포부라든지 목표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이 네 문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일목요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메시지가 1분 넘어가지 않죠. 짧게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막상 프랩을 업무에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상황을 하나 특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훨씬 더 와닿거든요. 혹시 상사를 어떤 순간에 설득을 하셔야 돼요? 뭐 예산을 더 끌어와야 돼. 그쵸, 예산을 더 끌어와야 될 때. 1,0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전망이 리즈 게이름이야. 이거 10만 원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필요해라고 하면은 지금 수치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단가가 뭐 만 원당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왜 울먹여 근데?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경험들을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언제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가져가시는 거죠. 기한을 명시하는 거 진짜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주면 상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얘가 이거 진짜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만 하고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다운이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걸 다 기록을 해놓고 계속 챙긴대요. 다운하고 하고 있니? 이번 달까지 하기로 했잖아. 하고 있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공포에 떨었어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한 기한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깔끔하네?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겠어?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르, 다운, 좀 상사를 설득할 때 사용하면 좋은 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SBE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S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팀장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해결이 되겠어? 그게 뭐 좋아? 라고 할 때 B는 베네핏이에요. 팀장님 이거 하면 이렇게 좋아져. 예를 들면 솔루션에서도 팀장님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걸 하게 되면 단순히 1000명 아니라 진성 고객 1000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 뭐 예산 더 준다고 뭐 진성 고객이 늘어나겠냐? 라고 했을 때 되게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에비던스, 증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거절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 상사는 맨날 내가 하자는 거는 다 싫다는 거야? 상사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논리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내용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설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돌발 상황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르, 다운. 시리즈 1, 2, 3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목받는 회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시리즈 1, 2, 3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논리적으로 센스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1, 2, 3를 꼭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콜라보 방송을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진짜 완전 부부절절충이어가지고 넘버림 성애자거든요. 전에 만나던 분과 싸울 때도 내가 화나는 거 갑자기? 1번 땡땡땡 2번 땡땡땡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